안녕하세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이제서야 안정기에 접어든 나이 적당히 먹은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별탈 없이 지내고 있지만 한때 저희 집에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네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다른 집 아들은 좋은 기업 취업해서 벌써 진급을 하니 어쩌니 떠들어댈 때 제 아들은 취업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집에 콕 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던 아들이 한심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네요. 말로는 공무원 되고 싶다고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니 방을 살며시 열어보면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컴퓨터를 하며 놀기 바빴네요. 제발 좀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내쫓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슬금슬금 다시 들어와 침대에 누워서 또 핸드폰을 하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저렇게 살면 불안하지도 않은가. 너무 부족함 없이 자라서 저런가 싶어서 용돈을 딱 끊어봤더니 그제야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저놈 저거 언제 철들어서 장가를 가나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가슴을 치며 보낸 세월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집에만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던 찰나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감고 몸을 씻더니 글쎄 무스까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깔끔한 옷을 딱 차려입고 밖에 나가는데 이 사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분명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너 요즘 누구 만나냐?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짝 당황을 하면서 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으니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는 의사 며느리 어떻게 생각해? 의사? 아이 너무 좋지. 만나는 사람이 의사야? 진짜? 그냥 지금은 알아가는 중이고 의사라고 해봤자 별거 없더라. 아직 월급 받는데. 어머머 진짜 의사 여자친구 만나나 보네? 어쩐지 요새 멋부리고 나가더만 여자 만나려고 그랬구만. 그래서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아이 얼마 안 됐다니까. 얼마 안 돼도 네 나이가 있는데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그냥 연애만 하려고 그랬어? 좋은 여자 있을 때 그냥 바로 결혼하는 게 좋지. 그런 인연이 쉽게 오는 줄 아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아들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지만 객관적으로 아들을 판단할 능력은 있잖아요. 제 아들이 내세울 거라고는 그냥 허우대 멀쩡한 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제안을 해버렸네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마음 품고 싶진 않았지만 의사 며느리 너무 솔깃하잖아요. 심지어 백수나 다름없는 우리 아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만나주는 여자라고 하니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둘을 단단하게 묶어두고 싶은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맨날 첫날 집에만 붙어있는 아들을 하루빨리 갖다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아무튼 제 추진으로 예비 며느리를 일찍 보게 됐습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야무진지 휴지 한 장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더라고요. 차림새도 참 소박하고 명품백 하나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밖에 몰라서 연애는 제 아들이 처음이라고 하고 세상 힘든 거 겪어보지도 않은 때묻지 않은 며느리감이었어요. 세상 물정 너무 잘 알고 계산적인 며느리보다 이런 며느리가 훨씬 낫잖아요. 아무튼 그날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아들에게 난 무조건 찬성이다. 내일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난 준비돼 있어. 하며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밀어붙였네요. 아들이 데이트를 나간다고 하면 돈도 쥐어주고 옷도 사입히고 젊은 애들이 자주 가는 맛집 같은 것도 주변에서 들리면 추천해주며
둘의 연애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능력 좋은 며느리를 얻는 게 어디 쉽나요? 제가 며느리와 데이트를 하는 건지 아들이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많이 나서긴 했네요. 남들이 보면 너무 유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연애가 무르익어갈 때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도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따뜻할 때 얼른 해버려라 설득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아직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요. 한 3년 정도만 더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면 어떨까 싶은데. 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며느리는 바짝 돈을 벌어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목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원한 병원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결혼을 생각해볼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둘의 문제니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아주 긴 세월이잖아요. 하물며 사람 마음 하나 바뀌는 게 순식간인데 3년 사이에 마음이 안 바뀔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막말로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면 어떡해요. 둘을 믿어주느냐, 내가 개입을 하느냐, 두 길에서 갈등을 했던 저는 결국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동훈이 아빠가 곧 있으면 퇴직하시잖아. 나는 그 전에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은데. 물론 결혼식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도 하니까. 결혼할 거면 일찌감치해서 심적으로 안정을 먼저 찾으면 더 좋지 않겠어? 3년은 좀 길지 않니? 내 생각엔 둘이 1년 정도 서로 더 알아보다가 확신 들면 그때 결혼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해줄 테니까. 안 그래도 아들 장가갈 때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던 게 많았거든.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받아도 돼. 우리 마음이니까.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저희 힘으로 열심히 모아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면 충분해. 우리 며느리 남주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 놓을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건 너도 알잖아. 난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바라면 그건 욕심이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참 돈을 많이도 썼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개원을 도와준다고 돈도 주고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사줬네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돈 싸들고 저승까지 갈 건 아니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가서 제대로 된 인생 살 수만 있다면 억만금도 미련 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등골이 휘었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좋은 부인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네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냐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의사 며느리 얻은 김에 동네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게 은근 기분 좋더라고요. 며느리가 개업한 병원은 제가 사는 곳과는 아주 먼 곳에 있었어요. 이것저것 고려하다 보니 그쪽으로 잡게 됐다고 하는데 자주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딱 한 번 며느리가 병원을 개업했을 때 가봤네요. 흰 가운을 입고 저를 맞이해 주는데 참 그게 멋있고 대견하더라고요. 아들이 장가를 간 후 1년 정도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착하고 현명했던 제 며느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싹싹하게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더니 개원을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먼저 전화하는 일이 절대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한 번쯤은 시어머니 보러 놀러 올 만도 한데 그런 소리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내버려뒀지만 서운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또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놓고 연락이 없었네요.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데 어찌나 이렇게 힘든지. 제가 시간이 많으니 찾아가겠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지인 만나러 간 김에 병원을 지나칠 일이 있어서 같이 점심 식사나 하자고 병원에 들렸더니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바쁘다고 하지 않았냐며 절 내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공과 사를 구분짓고 싶어서요. 며느리 일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 곤란해요. 아니, 나는 병원을 둘러보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침 점심시간이길래 며느리랑 밥 한 끼나 할까 하고 온 건데 그게 그거잖아요. 전 점심도 직원들이랑 같이 먹어요. 저 혼자만 빠져서 다른 사람이랑 먹을 수 없어서 그래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수선하기도 하고 정신없거든요. 이런 와중에 가족까지 챙길 틈이 없어요. 아이, 그래, 알았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시간을 안 내주니 뭐 내가 돌아가야지.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전 하루 종일 난처해요. 저도 어머님이랑 밥 같이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맞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어머님도 하루 종일 준비해서 밥상 다 차려놨는데 누가 와서 밖에서 외식하자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중에 여유 될 때 제가 부를 테니 그때 오세요. 그땐 제가 진짜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결국 쫄쫄 굶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분이 몹시 나빴네요. 내가 보태줘서 병원까지 개원했으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괘씸하고 울분이 쌓여서 저도 며느리에게 연락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서운함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참아야 아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그러려니 넘기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며느리가 돈 잘 버니까 용돈도 많이 주겠어? 하며 물어보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껏 며느리에게 받은 용돈이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늘 병원이 힘들고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의사들 돈 잘 번다는 거 다 헛소리예요. 이럴 거면 그냥 다른 과 입학해서 취업이나 할 걸 그랬나 봐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버는 건 쥐꼬리만 해요. 가난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의사인데 일반 회사원보다는 벌이가 괜찮지 않니? 어머님, 그건 옛말이고요. 제가 하루 종일 겪는 육체 노동에 감정 노동까지 합하면 버는 돈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 의대 동기들 죄다 의사 때려치우고 해외 나가겠어요? 그런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요. 어머님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요. 며느리는 은근히 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배운 게 많이 없었으니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여태껏 절 두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며느리가 저에게 처음 했네요. 항상 지나가듯이 툭 던지며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잡아다가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고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아들 부부관계가 저 때문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아들에게 슬쩍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아들은 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말 며느리한테 하지 마! 하고는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은 제가 며느리한테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나서서 끊어냈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말았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른이 먼저 성숙하게 다가가는 게 순서지.
아들과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제 노력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준 반찬은 곧잘 먹던 며느리였고 다 먹고 난 후에 늘 비워있는 반찬통을 가지고 오며 어머님, 이것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맛있어요. 하며 칭찬도 해줬기 때문에 음식을 해주면서 보람을 느꼈네요. 그러다가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이번엔 제대로 한 상 거하게 차려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밥도 제대로 잘 못 먹는지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생일날 전화를 걸어서 미역국 좀 끓여주고 싶다고 집에 좀 오라고 했더니 정신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미역국은 괜찮은데 제가 지금 바빠서요. 오늘 오전 근무만 하는 날 아니니? 근무를 좀 연장시켜야 할 것 같아서요. 예약 환자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아무튼 어머님,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제 전화 못 받아요, 어머님. 또 바쁘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며느리를 위한 생일상을 다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미역국에다가 갈비찜에 잡채에 며느리가 특히 좋아하는 두부 부침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음식들을 다 손수 차려놓은 건데 안 먹는다고 통보를 하니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차려놓은 걸 어떡해요. 버릴 순 없잖아요. 맛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도시락통에 그대로 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먹을 양까지 해가지고 슬쩍 갖다주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인데 예쁘게 생각하고 밥이라도 손수 지어줘야죠. 그렇게 도시락을 주러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택시를 탄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지금 병원에 가고 있으니 알아두라고요. 도시락만 전달해주고 올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한참을 달려 병원 앞에 도착한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많은 짐을 겨우 들고 병원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봤더니 글쎄 제 아들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더니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병원엔 왜 왔어? 너야말로 여긴 왜 있어? 그야 와이프 보러 왔지. 엄마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길 찾아온 건데? 연락을 안 받아서 문자는 남겼어. 오늘 며느리 생일이잖니. 그래서 손수 도시락 좀 싸왔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잖아.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바빠서 밥도 못 먹었다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고마워. 오히려 짜증난다고. 네가 며느리 마음을 알아? 난 며느리한테 내가 끓인 미역국 먹일란다. 도대체 진짜 왜 자꾸 그러세요? 네?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래? 갑자기 병원에 불쑥 나타나서 내 앞을 가로막질 않나.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 마음을 멋대로 전달하질 않나. 비켜! 며느리 얼굴 좀 보고 가게. 가뜩이나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병원에 못 오게 하는데 오늘만큼은 꼭 보고 가야겠다. 엄마, 그거 나 주고 그냥 돌아가세요. 얘는 또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 너 결혼하더니 많이 변한 거 알아? 엄마한테 화 한 번 안 내던 애가 왜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졌어? 그럼 내가 시어머니인데 여기까지 와서 네 얼굴만 보고 돌아가야겠어? 며느리가 여기 원장인데 왜 나는 환자 취급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건데? 바쁘다잖아. 며느리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 지금 본업이 중요하지 이깟 미역국이 중요해? 엄마 진짜 내 입장 난처하게 왜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라고 하니 저도 짜증이 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들과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문을 열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많이 바빴어요. 아 그래. 너 잘 나왔다. 지금 아들이 나더러 며느리 얼굴도 보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요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다고 했더니 신경이 좀 쓰였나 봐요. 그래서 오늘 생일 기념해서 같이 외식이나 좀 할까 해서 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 생일상 직접 차려주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이니?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이건 좀 서운하네. 손수 도시락까지 싸서 찾아왔는데 내쫓는 게 말이 되니? 이 사람이랑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어머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도시락 저한테 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 꼭 챙겨 먹겠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밀려서요. 어머님께서 집에 먼저 가 있으시면 제가 퇴근하고 방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따 뵙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며느리 병원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전 결국 뒤돌아섰습니다. 일단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로 한 계획은 이뤘으니 뭐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찝찝하더라고요. 병원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좀 수상했고 환자가 가득 찼다고 하는데 슬쩍 문이 열렸을 때 보니 환자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쁘지도 않아 보이는데 자꾸만 정신없다고 하니까 저로선 너무 궁금하잖아요. 모든 환자들에게 열려있는 병원이지만 저에겐 유독 닫혀 있었던 병원이었고 제가 가겠다고 연락만 하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돌아가는 척하고 뒷문으로 들어가 병원의 다른 입구를 슬쩍 열어봤어요. 뒷문은 반대쪽에 있어서 환자 회복실 같은 침대가 줄지어 있는 방들이 늘어져 있었거든요. 조용하길래 그냥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 닫혀있던 작은 방문에서 수없이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열어달라고! 깜짝 놀라서 잠시 얼어붙었지만 세차게 외쳐대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 방문을 열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다시 문 밖으로 숨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씩씩대며 그 방문 앞에 서더니 문을 발로 세게 쾅쾅 차면서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조용히 해!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제발 좀! 그리고 며느리는 제 아들과 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일단 제 아들이 먼저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어머님은 짜증나게 왜 자꾸 불시에 찾아오고 난리야? 좀만 늦었으면 들킬 뻔했잖아. 전화를 안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면 될 것이지 왜 문자를 보내고 통보하냐고. 다음부턴 내가 미리미리 처리할게. 나도 오늘은 진짜 예상 못했어. 바쁘다고 하면 그냥 집에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어머님 또 오면 어떡해? 아까 저 방에서 소리 나지 않았어? 어머님이 들으셨으면 분명 이상하게 볼 텐데. 집에 돌아갔겠지. 아니야, 느낌이 좀 이상해. 아무래도 어머님이 근처에 있을 것만 같아. 되돌아가는데 표정이 딱 의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다고.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저 방에서 소리 나면 어떡해? 입을 막아버릴까? 그냥 부탁하자. 조용히 좀 있어 달라고. 그게 쉬었으면 내가 저걸 감금시켜 놨겠어? 몰라. 뒤처리 어떡해. 나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 버렸어. 잘 말하면 되지 않을까? 됐어. 그게 통할 것 같아? 다음에 또 어머님 오잖아? 그럼 그냥 기절시키자. 뭐? 기절? 어디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같은 거 없어? 그걸로 자기가 몇 번 휘두르면 금방 기절할 것 같은데. 기억 잃은 채로 얌전히 좀 있게 기절 좀 시켜주라.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그럼 어쩌라고? 일단은 일이 마무리됐으니까 문 열어주는 건 어때? 열어주면
그럼 그 뒤엔 어쩔 건데? 나중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어쩔 거냐고? 어떻게 된 게 엄마 간수 하나도 못하냐? 아니면 네가 직접 어머니를 기절시키던가. 이제 짜증나서 이 짓거리도 못 해먹겠어. 나 지금 정신 제대로 나갔거든? 야구방망이 가져와. 다 때려 부셔버리게. 제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소름이 끼쳐서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분명한 건 아들과 며느리가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제가 나선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미층에서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거기 무슨 일 났어요? 뭐 살벌한 소리가 들리던데 하고 묻더라고요. 그분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직접 핸드폰을 드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무섭고 눈앞이 깜깜해져서 바로 핸드폰을 들고 나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었더니 얼마 후 경찰이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데리고 병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와 아들이 당황해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집에 간 거 아니었어? 너희들 대체 여기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너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범죄 현장을 들킨 것처럼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둘이 뭔가를 저지르고 있구나 싶어서 당장 목소리가 들리는 작은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안에 멀쩡하게 생긴 여자 한 명이 흰 가운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네요. 누구세요? 저는 이 병원 원장인데요. 네? 그게 무슨... 경찰까지 등장한 마당에 일이 더 커질까봐 무서웠던 며느리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저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 사촌 언니예요. 저랑 같은 의사인데 잠깐 일 도와주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저랑 말다툼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뿐이에요. 가족끼리 잠깐 다툰 것뿐이니까 괜한 오해 마시고요. 그리고 가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언니가 잠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사촌 언니랑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던데. 그리고 문이 고장이나? 이렇게 잘 열리는데 어디가 고장이나? 그리고 문 앞에 의자랑 서랍장이랑 이것저것 다 갖다가 막아놨는데 이게 감금이 아니야? 아깐 분명 고장이 나 있었는데 갑자기 고쳐졌네요? 그리고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게 진짜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잘 아는데요. 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다투다 보면 좀 험악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갑자기 뒷문으로 막 들어오시는 건 제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분명 제가 다시 연락드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셨어야 했어요? 아무튼 경찰부터 다시 돌려보내고 나머진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누군가를 가둬두고 때려 눕힌다니 어쩌니 살벌한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진술해.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해명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셨어요? 병원 입장 난처해지게. 일을 크게 만든 건 너야. 얼마나 큰 소리를 냈으면 이 건물 사람들이 다 몰려오더라. 며느리와 아들이 정신없이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찰나 저는 이때다 싶어서 감금당하고 있었던 사촌언니라는 사람을 조심스레 끌고 작은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천천히 물어봤어요. 진짜로 내 며느리가 감금시켰습니까? 그리고 여기 병원장이 그럼 진짜로 누구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조한 것도 있어요. 저렇게 날뛰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병원 원장은 제가 맞아요. 그리고 미선이는 여기 간호조무사고요. 그게 무슨... 우리 며느리가 간호조무사라뇨? 분명히 병원을 직접 개업했다고. 네, 사람들한테는 의사라고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요, 미선이 의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겨우 따놓고 그마저도 출근 도장 하나 제대로 못 찍어서 병원에서 잘린 백수예요. 제가 얼마나 저희 집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그나마 죄책감이 있어서 고모 부탁으로 잠시 거둬둔 거지. 제가 미선이 하나 때문에 피해본 걸 생각하면 진짜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을 지경이라니까요. 의사 준비만 주구장창해서 그런지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남 밑에서 절대로 일 못한대요. 예비 의사라는 명함 놓치고 싶지 않은지 공부는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미 글렀어요. 어쩌다가 저런 사기꾼이 됐는지. 고모라면 내 안 싸돈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 걸 그분들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럼요. 부모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의사 준비한다고 떠들어대니까 내 딸이 그냥 의사 하려는갑다 하고 인정해주는 척 하는 거지. 그분들도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고모가 저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사람 구실 못하는 애 제발 좀 데리고 있어달라고. 사회생활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있어줬더니 결국엔 이사단이 나네요. 제 하나 때문에 우리 병원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바람에 저도 진짜 골치가 아팠어요. 분명 개업했을 때 흰 가운 입고 있었는데. 네, 그날은 어쩐지 제일 먼저 출근해서 병원 문을 자기가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흰 가운 그거 하나 걸쳐 입으면 원장으로 보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헷갈릴 거예요. 가운 훔쳐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제 일상이에요.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정신병 있는 게 분명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렇게 절 감금한 건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저도 더 이상 가족이고 뭐고 없으니까 오늘부로 연 끊고 살자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둘 다 데리고 제 병원에서 좀 나가주세요. 부탁드려요. 제 며느리가 의사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었다뇨.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인 걸 속였더라면 우리 아들도 함께 그 사기 행각에 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둘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넌 알고 있었어? 네 각시 의사 아닌 거 알고 있었냐고?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붙잡고 오열하는 저에게 일단은 진정하고 이따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쌓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언제? 기다리기만 하고 언제 말해주는 건데? 난 항상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야. 당장 말해! 아들은 저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집에 가서 기절하듯이 누워있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가 저희 집에 슬며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들어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바쁜 척하더만 귀한 며느리가 제발로 오셨네?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해명하러 왔어요. 그래, 온 김에 말 좀 해봐라. 네 사촌언이라는 그 사람이 네가 의사가 아니고 백수라고 하는데 진짜야? 내가 진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머릿속이 캄캄해.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네 입으로 직접 말을 해봐. 저는 어머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적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 그런데 전화해서 네가 명단에 있는지 확인 좀 해보자. 아니면 너 나온 대학이 어디라고 했지? 거기 전화해서 네 이름 있는지 당장 확인해. 그거 말고는 못 믿으니까 당장 확인시켜달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해? 뭐가 죄송해? 진짜 나를 속이기라도 했단 말이야? 너 진짜로 의사가 아니고 백수야? 곧 될 거예요, 의사. 어쨌든 아니라는 말이잖아. 오랫동안 의사 되려고 준비만 했어요.
그러다가 동원 씨를 만났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님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될 거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동원 씨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어요. 둘 다 백수면 분명 결혼 허락 안 해주실 거라고 일단은 그렇게 둘러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업을 속여? 네 부모도 똑같아. 저희 부모님은 철없는 딸을 위해 희생하신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순진해서 세상에 속고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힘들게 사셨어요. 부디 그분들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나는 안 불쌍하냐? 너 개원한다고 내가 돈도 대줘, 차도 사줘, 신혼집도 해줘. 그럼 내가 준 돈은 죄다 어디다가 모셔놨는데?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신혼생활 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준 돈을 생활비로 차곡차곡 썼단 말이야. 여태껏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지. 버는 돈 하나도 없이 쓰기만 했어. 그래놓고 그렇게 바쁜 척 했던 거야? 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도 재테크를 해보려고 좀 투자를 해봤는데 그게 동원 씨가 다 날려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애초에 개업은 하지도 않은 거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의사 며느리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나한테 돈만 요구했다 이거지? 심지어 그 돈은 투자인지 뭔지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셨더라면 제가 시험에 합격해서 곧 의사가 될 거였어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이었어요. 그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퍽이나 네가 의사가 되겠다.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는 네가 어디 멀쩡한 직업을 가질 수나 있겠어? 됐고, 너 오늘부터 내 며느리 아니니까 주고받은 거 확실히 정리해.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도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도 원래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고 저도 공부 잘해서 반에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소개해준 투자를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바람에 전 재산 다 날리고 저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딸인 사촌 언니는 저보다 훨씬 뒤처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의대에 합격했더라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공부 시기 놓치고 집안도 폭삭 망했는데 혼자서만 잘 나가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공부를 놓아버린 건 전부 그 외삼촌 때문인데 그 집안은 딸 하나 공부 잘 시켜서 의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어요. 머리는 제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 자리 원래 제 자리였다니까요? 원래 제가 가야 할 자리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곧 끝나요. 약속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의사 되잖아요? 그 병원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더 큰 병원으로 개원할 거예요. 너 제정신이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래 일하고 있는 원장을 감금까지 시켜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로 커지는지 몰라서 그래? 어디서 겁도 없이 거짓말을 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무지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떡해요. 갑자기 어머님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문자 보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동훈 씨한테 시간 좀 끌어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는 거니? 네가 거짓말한 거 들킨 건 전부 내 탓이다? 그건 아니지만 이게 다 제 과거 아픔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비교당하면서 살아서 제가 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망한 건 다 그 언니 때문이라고요. 그 언니가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뒷담화를 잘하는데요. 제 자존감 그 언니가 짓밟지만 않았어도 전 이미 의사 되고 개원하고도 남았어요. 나는 이제 네가 무서울 지경이야. 그 원장이 네 정신머리가 좀 어떻게 됐다고 그러더만 그 말이 맞긴 한가 보구나. 비교당하면서 살면 뭐 남의 인생 훔쳐도 돼?
자존감 낮아지면 남이 기업한 병원 본인 것이냥 쇼를 해도 되냐고! 어머님, 저 진짜로 의사 될 거예요. 믿어주세요. 시간만 좀 더 주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저 진짜로 동훈 씨 사랑해요. 헤어질 수 없습니다. 둘이 그렇게 사랑하면 둘 다 나랑 인연 끊고 나가서 살아! 금지옥엽 키워놨더만 사기꾼 각시 하나 물어와 놓고 엄마한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결혼은 하고 싶고 돈 뜯어낼 구실이 필요했는데 의사라고 속이자 지들끼리 얼마나 작전을 짰겠어. 그래놓고 내가 준 돈을 홀랑 날려버려? 난 너희 둘 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남남처럼 지내자.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해 먹겠다. 내가 마련해준 신혼집 있지? 짐 당장 싸서 나가! 그리고 내가 선물해준 차도 반납하고 너희가 날려버린 그 돈 반드시 갚아. 안 그러면 둘 다 사기죄로 고발하는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거짓말? 그래, 그럴 수 있지. 시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네가 더 잘못한 건 거짓말 해놓고 뻔뻔하게 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거야.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나 있으라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 평생 벌어 소중히 모아놓은 돈 결혼할 때 죄다 줬더니 날 이렇게 배신해? 꼴도 보기 싫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한참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연기로 느껴졌습니다. 작정하고 저를 속인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렇게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며느리의 직업만 듣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잘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속물인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 선택이 아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하루아침에 며느리와 아들과 연을 끊게 됐습니다. 당장 그 신혼집을 처분하고 차를 도로 가지고 왔어요. 둘이 뭐 바깥에 떠돌든가 말든가 제 알 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혼자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이런 못난 아들이라 정말 미안해. 여태껏 널 먹이고 키우고 입혀줬으니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젠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이젠 나한테 자식은 없으니까 너도 앞으로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도 잘한 건 없어. 인정할게. 하지만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줄 순 없을까? 내가 너를 얼만큼 더 믿어야 되는데? 난 평생 너만 믿고 살았어.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너야말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마누라가 거짓말을 하면 그걸 말릴 생각을 해야지. 같이 합심해서 날 속여?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 엄마는 어차피 의사 며느리 집안에 들였다고 행복해했잖아. 난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남의 시선 무지하게 의식하는 엄마한텐 그게 아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잖아. 의사 며느리 타이틀만 딱 안겨주고 나머진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절대로 엄마를 속이려고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우리 둘 다 생각이 짧아서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어. 집에서 쫓겨나니까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겠지. 내가 그 병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 봐. 아직까지 내 돈만 뜯어먹고 살면서 우리 집 거덜내고 있었겠지. 너는 앞으로 어디 가서 엄마 아들이란 소리 하지 마. 집안 망신이니까. 이젠 나도 지치고 널 받아줄 여력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지내. 네 마누라랑 단칸방 하나 얻어서 깨볶으며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엄마는 잊어주라. 여태껏 나는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네.
이제 엄마 인생 그만 망치고 연락 끊고 알아서 살아. 부탁이야.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가끔은 제 인생도 챙길 걸 그랬나 봅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부모를 우습게 생각했던 걸까요? 뭘 생각하든 전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저라고 자식과 인연을 끊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나라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를 계속 보고 사느니 그냥 연을 끊는 게 제 속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염을 잔뜩 기른 아들이 야위어진 얼굴로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그걸 왜 남의 집에 와서 얘기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자꾸만 걔가 날 실망시키잖아. 나도 그 사람한테 희망을 가졌는데 살면 살수록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나 이제라도 새 출발하고 싶어. 그럼 나가서 새 출발을 하면 되지. 여길 왜 찾아왔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고 싶어서.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젠 변할 거라고 약속하고 싶어서. 그런 약속은 네 자신한테 해. 나한테 하지 말고. 혼자서 잘 살겠다고 나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지. 좀만 힘들다고 여기 찾아와서 눈물을 보여? 나도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미선이가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어. 그 남자한테도 거짓말했고 그걸 또 감추려고 내가 번 돈까지 죄다 들고 도망을 가버렸어. 걔 진짜 미친년이야. 정신병자라니까? 그런 여자를 만난 것도 전부 팔자고 운명이었던 거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도 이런 걸 어쩌겠니? 나는 그 죄값 받고 있으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엄마 돈 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마. 너한테 도움 줄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어.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듣고 난 후 한참 뒤 안사돈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부디 용서를 해달라고. 애가 어렸을 땐 총명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커갈수록 이상해졌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행했던 인생사를 쭉 늘어놓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네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결국에는 이혼만은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들과도 연을 끊기로 작정한 제가 둘 사이를 어떻게 뗐다 붙였다 맘대로 할 수 있겠어요? 참 모순적이게도 아들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서로 거리를 둔 채로 살고 있긴 합니다. 어디서 일을 구했는지 성실하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첫 월급을 저한테 그대로 주더니 앞으로 꼬박꼬박 챙길게요 하며 약속을 했네요. 일을 저지르고 뒤늦게 철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 또한 이제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아들의 결혼, 손주 이런 거 포기한 지 오래고 그저 아들이 혼자서 사람답게만 좀 살면 좋겠다 싶었네요. 부모 뒤통수를 친 이혼남 아들과 벽을 둔 채로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을까요? 어느 날 또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도움받으려고 찾아온 건 아니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하네요. 아무튼 아들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아들에 대한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가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아이 낳았어요. 하면서 아이를 딱 보여주는데
마음이 뭉클했네요. 아기를 보고 이렇게 감격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동훈 씨한테 얘긴 들었어요. 항상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손주를 주기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마땅한 일인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끔씩 아이 데리고 찾아와도 될까요? 비록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저희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20평대 집도 얼마 전에 계약했고요. 저축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가끔씩 저희 집에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몇 번 지나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볼 때마다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행복이지 싶었네요. 따지고 보면 예전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돈을 퍼다 바쳤는데도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정말 서운했는데 지금 며느리는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절 존중해주고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어떤 며느리가 혼자서 시댁에 올 생각을 하겠어요. 그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고맙다고 전했어요. 며느리 덕분에 아들과도 조금씩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있네요.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아들과 영원히 멀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계기로 다시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네요. 지금도 제 아들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여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역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철이 드는 건가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그저 묻어나기만을 바랍니다. 악연이 지나가니 진정한 인연이 찾아왔네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